다들 줄 서서 드세요. 어머님 화내시잖아요. 엄숙한 제사상 앞에서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새색시.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마을 사람들은 미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여러분, 미친 줄 알았던 며느리의 헛소리에는 가문을 살릴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조력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며느리는 그들과 함께 위기의 집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 능소골이라는 마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던 양반가였지만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날이 갈수록 쇠락해져만 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김진사 댁에서 여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군가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집에는 늙은 과부인 최씨 부인과 아들 내외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저 집에 귀신이 붙었나 보. 김진사 영감이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게 아니겠소? 그렇게 김진사 댁은 능소골에 소문난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흉가의 소문 한가운데에 밝은 햇살 같은 새색시가 있었으니 바로 연하였습니다. 20살의 연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일으키기 위해 몰락한 양반가로 시집을 왔지요. 하지만 연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게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연하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거긴 먼진 아니 비키세요. 연하는 빗자루를 들고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왕님, 불 좀 세게 피워주세요. 어머님께서 국을 끓이신다 하셨어요. 아궁이 앞에서도 연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혀를 찼습니다. 저것이 고된 시집살이의 실성을 했구나. 최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한데 며느리까지 미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연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씩씩하게 일을 해나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엄하게 다잡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을 고쳐야겠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예, 어머님. 연하는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눈으로는 곁에 서 있는 시아버지 귀신을 보고 있었지요. 김진사의 귀신은 반투명한 모습으로 연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였지요. 내 마누라가 저리 화를 내는 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김진사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연하는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꾸지람을 듣고도 해벌쭉 웃는 것처럼 보였지요. 저것 좀 봐라. 정말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최씨 부인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인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입니다. 서방님, 제가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김진사 댁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덧장, 즉 시간장이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독이 바로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시간장 독이었지요. 김진사 댁의 간장은 색깔이 검붉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맛은 짜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지요.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간장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최씨 부인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장맛이 예전 같지 않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독뚜껑을 열어보던 최씨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김진사의 귀신이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야, 장독대 밑을 좀 파봐라. 내가 숨겨둔 비법서가 있단다. 아버님, 그런 헛소리는 그만하세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진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다. 장독대 밑 돌 사이에 기름종이로 싼 책이 있어. 그게 우리 집안의 비법이란다. 연하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김진사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홍동백서로 놓아야 한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이야.
김진사의 귀신이 연하 곁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기는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놓아야 해. 예, 알겠습니다. 연하가 대답하자 최 씨 부인이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한테 대답하는 게냐?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절을 올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기가 덜컹거리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올려놓은 나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연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배고픈 조상 귀신들이 몰려와 제사 음식을 집어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지요. 다들 줄 서서 드세요. 어머님 화내시잖아요. 연하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안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아들은 눈만 껌벅이며 연하를 바라보았지요. 정말 미쳤구나. 최 씨 부인의 탄식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자신의 능력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밤늦게까지 뒤척이던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어.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지. 다음 날 아침, 연하는 김진사의 귀신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병을 고칠 방법이 있습니까? 응, 있지. 마누라가 어깨가 아픈 건 안방 문지방 밑에 묻힌 낡은 부적 때문이야. 김진사가 턱을 쓸며 말했습니다. 옛날 어떤 무당이 앵마기 한다고 묻어둔 건데 이제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 그걸 파내면 나을 거야. 연하는 조심스럽게 최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방 문지방을 한번 들춰봐도 될까요? 문지방을? 왜 갑자기? 그냥 청소를 하려고요. 최 씨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연하는 문지방 밑을 파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누렇게 바랜 부적이 묻혀 있었지요. 부적을 꺼내 태워버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씨 부인의 어깨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최 씨 부인은 어깨를 주물러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10년 넘게 괴롭히던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말이지요. 연하를 바라보는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묘한 며느리로구나. 연하의 신통력은 아름아름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귀신을 본다더라. 우리 집 잃어버린 소 좀 찾아주게. 연하는 난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꼬마 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소 본 적 있니? 응, 뒷산 골짜기에 있어. 꼬마 귀신들이 제잘거렸습니다. 과연 소는 뒷산 골짜기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찾았네. 할머니는 감격하며 쌀 한 마를 사례로 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연하는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 거의 다 찾아주었습니다. 사례로 받은 쌀과 반찬거리가 쌓이자 김진사 댁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도 이제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며느리지만 집안에는 도움이 되는구나.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예, 어머님. 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김서방은 글 공부보다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들에 핀 꽃을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이 그의 낙이었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너밖에 없다. 반드시 급제해야 한다. 연하의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읽었지만 머릿속에는 그림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진사의 귀신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야야, 내 아들은 공부머리가 아니야. 그림에 소질이 있단다. 그럼 어쩌죠, 아버님? 어머님을 설득해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연하는 남편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정말 과거에 급제하고 싶으세요? 부인,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어머님을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몰래 장에 나가 붓과 화선지를 샀습니다. 남편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어느 날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섰습니다. 읍내의 거상 박씨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박 씨는 비단 옷을 입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늘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김진사 댁에 문안드리러 왔수이다. 박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마루로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사실 김진사 어른과 옛날에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품에서 문기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증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자 100냥을 빌려가셨지요. 이제 갚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증서가 있으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갚지 못하시겠다면 박 씨의 눈이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간장 독을 받아가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몸이 떨렸습니다. 장독은 김진사 댁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끝이었지요. 박 씨가 돌아간 후 집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화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난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뿌리가 뽑힐 위기였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달을 바라보던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자 100냥이라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인가?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부인, 잠을 못 이루시오? 서방님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장독대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가 보는 세상이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소.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기이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위기를 넘깁시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김진사의 귀신도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 둘은 참 잘 어울려. 조왕할매도 부엌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런 부부가 복을 받는 법이지.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최 씨 부인이 장독대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최 씨 부인은 간장독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장맛이 망가졌어. 너무 짜. 최 씨 부인이 떠먹은 간장을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연화도 한 모금 맛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입이 얼얼할 정도로 짰습니다. 누가 장독에 손을 댔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김진사의 귀신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어요? 미안하다. 야야. 나도 잠깐 한눈을 팔았더니 못 봤구나. 김진사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연화는 박 씨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박 씨의 짓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밤에 홀로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야 해. 그때 연화 앞에 커다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었지요. 누구십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터주신이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터주신은 집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터주님, 장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검은 마음을 품은 자가 독에 손을 댔느니라. 터주신이 손을 뻗자 허공에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몰래 장독에 소금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박 씨의 하인이로다. 이것이 증거니라. 터주신이 손을 펴자 거기에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흘리고 간 것이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거라. 터주신의 모습이 사라지자 연화의 손에 놀이개가 남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해결할 수 없어. 연화는 알아놓은 최 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귀신을 봅니다. 뭐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님께서 어머님 곁에 계십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아버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과의 첫날 밤에 어머님께서 너무 떨고 계셔서 아버님이 밤새 시를 읊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마루 밑 셋째 널빤지 아래에 어머님께서 모아두신 쌈짓돈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어머님 곁에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우실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어요.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 곁에 계시다는 말이냐? 예, 어머님. 지금도 어머님 손을 잡고 싶어 하십니다. 최 씨 부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거기 계십니까? 김진사의 귀신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늘 고마웠소. 그리고 미안했소. 연화가 김진사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진사의 귀신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마. 연화와 최 씨 부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장독대 밑을 파보거라. 연화는 호미를 들고 장독대 밑 돌 사이를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기름종이로 싼 낡은 책이 묻혀 있었지요.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비법서란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맛의 비결은 재료가 아니라 이 돌과 정성에 있다. 이 특별한 돌은 물을 맑게 하고 간장 맛을 깊게 만든다.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매일 새벽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연화가 김진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독대 밑에 특별한 돌이 묻혀 있습니다. 그 돌이 물을 맑게 하고 간장 맛을 깊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김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정성이요? 그래. 나는 매일 새벽 장독대 앞에 앉아 기도를 했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말이야. 그 마음이 장맛에 스며든 거지.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망가진 장맛을 되살리려면 며느리인 내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물로 다시 다려야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말이야. 최 씨 부인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부탁한다. 예, 어머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하가 장을 다시 다리려던 바로 그날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 시려 명을 거느리고 왔지요. 은자 100냥을 갚을 수 없다면 약속대로 장독을 가져가겠소. 박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연하가 장독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관에서 인정한 권리요. 그 증서가 거짓입니다. 연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져가거라. 사내들이 장독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연하의 남편이 달려와 장독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혼입니다. 절대 넘겨줄 수 없소. 최 씨 부인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내 살아있는 한 이 장독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필사적으로 장독대를 지켰습니다. 박 씨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힘으로 대적하시겠다는 거요? 어리석은 짓이오. 연하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 연하는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망하면 제사밥도 없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조왕 할매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내 부엌을 건드려? 조왕 할매가 아궁이제를 한 움큼 쥐어 공중에 뿌렸습니다. 제가 사내들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으아! 눈이 매워.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먹보 삼촌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내 밥그릇 건드리는 놈은 용서 못해. 먹보 삼촌이 사내들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갑자기 몸이 무거워진 사내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빗자루 귀신 몽다리가 빙글빙글 돌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썩 꺼져라. 더러워. 뒷간 자매가 긴 머리카락을 늘려 사내들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이것들 좀 봐. 머리 좀 묶어줄까? 동자와 동료 꼬마 귀신들이 바닥에 콩기름을 뿌렸습니다. 잡아봐라. 사내들이 우당탕탕 넘어졌습니다. 박 씨와 사내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귀신이다.
도망쳐. 사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김진사가 마지막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내 집안을 어지럽히다니. 그 순간 천둥소리 같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박씨도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연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왕 할매가 연하의 땀을 닦아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김진사도 연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손은 통과되었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소란을 듣고 고을 사또가 직접 출동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또는 50대의 근엄한 양반이었습니다. 박씨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김진사 댁에서 빚을 갚지 않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또가 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그 증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최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박씨가 말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장은 이미 상했습니다.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뭐라고? 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박씨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맞대결을 해보시지요. 저희 상단의 간장과 김진사 댁 간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하여라.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밤새 다시 달인 간장이 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간장 종지를 내놓았습니다. 박씨도 자신있게 간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또가 먼저 박씨의 간장을 맛보았습니다. 괜찮구나. 그러고는 연하의 간장을 맛보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은,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이로다.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정성을 다해 장을 담그셨지. 이 간장에서 그 정성이 느껴지는구나. 사또가 눈물을 닦으며 선언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승리다. 연하와 최씨 부인,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박씨를 향해 엄하게 물었습니다. 박씨, 그 증서를 다시 보자. 박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기를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장이 이상하구나. 김진사의 인장은 이것이 아니었을 터인데. 그것은... 박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증서를 위조했구나. 당장 관하로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박씨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살려주십시오. 박씨가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의 꿈에 그의 조상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초자씨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다니. 조상 귀신이 박씨를 꾸짖었습니다. 할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김진사 댁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김진사의 귀신도 박씨 조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덕분에 자네 손자가 정신을 차릴 기회를 얻었네. 며칠 후 박씨가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박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는 개과천선하여 올바른 장사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김진사 댁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연하 남편의 그림이 한양의 고관대장 눈에 띄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나아졌지요. 장독대의 간장은 더욱 유명해져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도 안정되고 식구들도 모두 행복해졌어. 이제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단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계세요. 안 된다. 이미 때가 늦었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 몸을 잠깐 빌려줄 수 있겠느냐? 마누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의 영혼이 잠깐 연하의 몸에 깃들었습니다. 연하의 입을 통해 김진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인. 최씨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가 최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김진사가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소. 늘 미안했고 감사했소.
서방님?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를 사랑했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그대를 사랑했어요. 잠시 후 김진사의 영혼이 연하의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진사는 환한 빛에 쌓여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잘 있거라, 모두들. 최 씨 부인과 연하, 아들이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댁은 이제 능소골에서 가장 번창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흉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도 쉬어가는 복된 집이라 불렀지요. 연하는 만삭이 되어 배가 불러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은 보름이네요. 그러게, 참 달이 밝구나. 최 씨 부인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모녀처럼 다정했습니다. 연하의 남편은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가족 그림이요.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까지 함께 말이오. 연하는 미소 지으며 장독대 앞에 밥 한 공기를 놓았습니다. 조왕님, 터주님, 그리고 아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이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최 씨 부인도 옆에 밥 한 공기를 더 놓았습니다. 잘 계시지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 안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호신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집안에는 복이 깃든다고 말이지요. 연한의 집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보이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화목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가족을 아끼고 정성을 다하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모여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